본 문제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적금의 문제가 있고요. 둘째, 할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문제가 있어요. 크게 할부 또는 상환이라고도 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적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등비 수열의 합이랑 관계되는 유형이고, 요거랑 상관없이 일반 예금의 문제가 있거든. 자, 이 세 개는 등비 수열의 합과 관련된 유형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항의 문제야. 자, 선생님이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할부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상환, 뭐 연금, 적금, 예금, 그래서 쉽게 알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쉽게 선생님이 풀어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예금은 뭐냐면 우리 흔히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들이 있잖아.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 그러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면 뭐가 생기니? 이자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 생각만 해도 좋지? 그래서 10억을 받았어. 10억. 그래서 10억을 뭐에다 쓸까 하다가 그냥 딱히 쓸 데가 없어서, 쓸 데가 없긴 뭐 왜 없어? 엄청 많지. 선생님 10억 있으면 한 달 안에 다 쓸 수 있어. 집 하나 사고, 차 한 대 사고. 그치? 그 차 보통 한 3억씩 하잖아. 보통 타고 다니려면. 촬영 중이니까 이상한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0억을 여기 밑에 2층 기업은행 있잖아. 기업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예금한 거야. 예금하고 적금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금은 그냥 돈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은행에다 맡긴 거야. 적금은 그게 아니라 한 번 맡긴 게 아니라, 적금은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뭐 얼마, 1년에 뭐 100만 원. 그렇게 10번을 내는 거야. 그래서 만기라고 하지, 처음에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나면 돈을 왕창 찾아온다는 거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금은 그냥 돈을 한 번 맡겼어. 그리고 나서 그냥 일정한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거기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기업은행에다 맡겼어. 근데 이자율이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 1% 월 1%의 이자율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은행에 가서 이 10억이 얼마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가서 통장 정리 같은 걸 한 거지. 은행에 가서 한 달 후에. 그러면은 10억의 1%면 1000만 원이잖아. 갑자기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했는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 1000만 원이 꽂혀 있네. 그러니까 10억 1000만 원 돼 있는 거야, 돈이. 되게 기분 좋겠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한 달 있다가 가보니까 돈이 늘어나 있어. 그것도 10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허세 드립하면 안 되겠다. 촬영 중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잖아. 그래갖고 10억 1000만 원 돼 있어. 근데 2개월 후에는 있잖아. 가만히 냅뒀어. 이 돈 그대로 냅뒀어. 안 찾고. 얼마가 돼 있을까? 10억 1000만 원 1%. 10억 2천만 원이 돼 있겠니? 10억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돼 있을까? 좀 많은 돈. 10억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돼 있을 거야.
잠깐만, 1000만 원에 1%가 몇이냐? 10만 원이지. 10억 2천만 10만 원.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단위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거든. 단위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매월 이자가 그냥 1000만 원씩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원래 돈에 대해서만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계산하는 거야. 복리법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2월 달에 계산하는 돈은 여기에서 10억 1000만 원에 대해서 1% 계산하는 거야. 또 3월 달은 여기에 대해서 1%. 그럼 점점 이자 자체도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1년 후에 가보면 아마 11억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돼 있을 거야. 그럼 1년 사이에 뭐 1억 얼마가 꽁으로 생긴 거지. 그냥 나는 숨만 쉬었을 뿐인데. 그쵸? 그래서 단위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 단위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또 이자를 낳고 그런 개념이야. 그게 복리법이야.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건 그냥 예금의 문제야. 자,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10억 저금했는데 12개월 후에 가봤더니 뭐 1억 얼마 돼 있더라. 이건 예금의 문제다. 자,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지 않아.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게 뭐가 있니? 사람이 있죠.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해보다 미안하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변해. 커져. 이자가 무조건 붙어. 그렇게 알아. 뭔가 문제를 푸는데 돈이 시간이 지나는데 그대로 있다 틀린 거야. 응?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기초 개념인 거고. 기초 개념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 시간이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기초 개념이 뭐냐면, 자, 10억이 월 이자율 1%인 상태에서, 자, 24개월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자, 요런 거. 그러면, 월 이율이 1%라는 것은요, 얘들아,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몇이 되냐면 0.01이죠. 1%라는 게. 근데 그러면 10억이 원금은 그대로 자기 갖고 있는 거잖아. 이자가 거기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 계산을 할 때 1%라 그러면 0.0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시당초에 1.01이라고 생각해. 1은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가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1.0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게 24번 붙는 거죠. 근데 단위법이 아니라 복리법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에 1.01에 자 24.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n-1승이라고 해서 이거 23승 되면 큰일 난다. 24개월 후니까 24번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더 스케일 크게 한번 넣어볼까? 100억이 있어. 100억을 연 이자율 20%. 연 이자율 20%로 해서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니? 그럼 얘는 100 곱하기에 1.2. 몇 승? 10승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억을 묵혀놓고 10년 후에 찾으면 이 돈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아마.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예금의 문제라는 거야.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적금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자, 적금 문제를 내가 보도록 할게. 적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바로 문제에서 설명할게. 거기 297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뭔가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나 그거 봐봤자 이해 안 될 거야. 선생님 설명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 299페이지. 자, 연 이율이 5%. 자, 1년마다 복리로, 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거기는 동그라미 친다. 매년 초.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매년 초가 있고 매년 말이 있어. 매년 초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100만 원씩. 얼마? 10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00만 원씩 10번 낸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돈 찾아오겠다는 거야.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저금을 해서 뭐 목돈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적금이잖아. 그러면 10년 후니까 1000만 원 넘겠죠? 일단은 이런 거 뭐 객관식이 있는데 1000만 원보다 밑에 있는 다 고르는 답은 없겠죠. 물론 그런 지문도 없겠지만 100만 원씩 10번 저금해서 우리가 돈 얼마 찾아오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간표를 좀 그려야 돼. 기간표라는 것은요, 거기 풀이에 표가 그려져 있죠. 자, 표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문제가 10년짜리 문제죠? 그럼 표를 이렇게 그린다. 자, 여기 점을 몇 개 찍어야 될까? 우리는 10년을 표로 나타내려고 해. 11개 찍어야겠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점의 개수로 따지지 말고 마디라고 생각을 해줘. 요 마디가 1년이야. 1년, 2년, 3년, 여기가 10년째.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0이야. 현재. 여기가 1. 뭔 소리냐면 1년 후에 1년 후를 나타내는 지점이죠. 현재로부터 1년 후. 이해되죠?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여기가 9년이고 여기가 10년 되겠죠. 자, 10년짜리 문제는요. 10년짜리 문제는 무조건 여기 꽉 찬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돈을 찾는 거야. 여기가 돈을 찾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 알겠죠? 그 다음에 돈을 있잖아. 매년 초에 낸대. 얼마씩? 100만 원씩. 그러면은 이게 1년이야, 얘들아. 이게 첫 번째 1년. 네. 돈을 어디서 내겠다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선생님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매년 초라고 했죠. 매년 초에 돈을 낸다는 것은 돈을 여기서 낸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 날 낸다는 거지. 1월 1일. 네.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을 낸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0번 100만 원을 내는데 두 번째는 어디서 내냐면 이게 이제 2년째잖아, 요게. 그 기간의 초에 여기서 내겠다는 거야. 여기서 100만 원 내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여기서 낸다는 얘기고, 얘들아 10번째는 어디니? 여기니, 여기니. 9. 여기서 마지막으로 10번째 100만 원을 내는 거야. 이렇게 10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을 찾는 것은요, 무조건 맨 마지막 여기서 찾는 거야, 돈은.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자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도 여기야. 우리가 돈을 찾아오기 전까지 은행에 돈이 머무는 기간이 있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1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10개가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 돈들은 말이야, 우리가 찾아오는 시점은 여기 정해져 있잖아. 찾아오는 시점 10년 만기라고 해. 만기. 10년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찾아오거든. 그런데 100만 원씩 이 낸 돈이 있잖아. 얘네들은 돈을 우리가 은행에다 갖다 낸 시기가 얘를 기준으로 보면 다 다르죠. 이 돈은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은행에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니? 이 돈은 10년 동안 머물러 있죠. 헷갈리면 선생님이 마디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게 한 마디가 1년이야. 그럼 여기 10마디가 10년이죠. 당연히 10마디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얼마 동안 은행에 머물러 있어? 얘는 아, 다르구나. 얘는 1년. 1년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개의 돈을 이자 계산을 할 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야. 은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그럼 얘는요, 이자 몇 번 계산해야 돼? 10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라고 해서 얘기해 준 게 있죠? 이자 계산하는 방법. 자, 5%래.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 0.05라고 그랬나? 네. 1.0. 1.05라고 보는 거야. 자, 100만원 맡겼는데 0.05만 찾아와. 5만원 찾아와. 말이 돼? 105만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야 항상. 그래서 얘는 근데 1.05를 몇 번 곱해야 돼? 10번 곱하는 거야. 쉽게 해. 그래서 얘는요 100 곱하기 1.05. 1.05에 10승. 자, 이 돈은요 이자 몇 번? 9번 붙여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8번이고 마지막에 얘가 중요해. 얘가 이자가 몇 번이야? 1.05에 1승 이렇게 돼. 자,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돈 10개를 다 찾아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돈의 합계가 뭐냐는 거야. 그럼 얘를 10개를 더하는 거죠. 근데 얘 10개가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초항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자, 얘를 초항이라고 하자. 초항은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쓰기 위해서 기초 작업하기. 100 곱하기 1.05의 1승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곱해진 게 뭐겠니? 1.0. 1.05죠. 공비가 1.05예요. 하나의 개수는 몇 개야? 당연히 10개죠. 돈 10번 냈죠. 요 3개를 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쓸게. 당연히 공비가 1보다 크죠? R-1분의 R-1분의 게다가 초항. 초항 조심해. 100 곱하기 1.05가 초항이죠. 그 다음에 1.05에 자 10승에다가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돈. 요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공식에다 집어넣어준 거죠. 자,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야. 1.05에 10승이 1.63이래.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가 몇이야? 0.63. 1.63에서 1 빼니까 여기 0.63이고 얘는 0.05죠. 얘는 105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 105 곱하기 자 0.05, 0.63 두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5분의 63이 돼. 이런 거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돼. 이런 거 시험에서 계산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 자, 105 곱하기 63 한 다음에 5로 나누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이걸 벌써 약분해 여기서 21이 되잖아. 답은 그냥 21 곱하기 63 하면 돼. 한번 따져보면요. 자, 1323만 원을 찾아오게 돼. 자,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다 갖다 낸 돈은 1000만 원이죠. 100만 원씩 10번이니까 323만 원이 이자로 생긴 거예요. 물론 10년의 기다림의 대가긴 하지만 이게 액수가 100만 원씩 낸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냈다고 하면 3234만 원 이자가 생긴 거지. 자, 이게 기본 문제다. 대충 감을 잡았지? 이와 같이 매 기간에 돈을 납부하는 방식을 기수불이라고 해. 자,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피리어드. 그 다음에 수, 얘 머리 숫자야. 헤드. 불, 페이먼트. 매 기간에 앞대가리에서 돈을 내겠다. 지불한다. 이 소리. 이게 있고요. 기말불이 있어. 자, 기말불 한번 같은 문제라고 치고 기말불을 한번 따져볼게요. 기말불은 뭐냐면 똑같아.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게 초가 아니라 말로 바뀌었다고 치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기수불이 돈을 우리가 많이 찾아오겠니? 기말불이 많이 찾아오겠니? 기수불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왜냐하면 기수불이 저기 10개 돈 모두 1년씩 은행에 더 오래 머물러 있지. 그럼 1년치 이자를 얘들아 너네 먼저 먹고 있어. 1년치 이자를 더 받아야겠지. 그걸 또 10개. 자, 그래서 기말불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매년 만에 100만 원을 냈죠. 아까 기수불은 돈을 이 기간 중에 여기서 냈지. 기말불은 여기서 내. 여기서 100. 여기서 100.
여기서 100 마지막은 어디 있니 그러면? 10이라고 적힌 데서 100을 내는 거거든. 됐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이자를 몇 번 계산해야 되니? 9번.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5의 구승이 되는 거야. 여기 쭉 나가고 얘는 100 곱하기 없죠? 이자 없죠? 얘는 그거야. 내자마자 그냥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번 돈을 안 내고 여기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초항이 100이야. 공비 1.05 똑같고 항의 개수도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초항이 100 곱하기 1.05였고 여기는 초항이 100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x가 꽤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기말분이다. 이건 공식 없죠? 뭐 이거 공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변형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딱 정리해서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또 해봐야 돼. 이 표 같은 것도 그려버리지 않으면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안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적금을 했고 상환, 할부 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어떤 건지만 얘기해주고 수요일날 이거는 마무리해줄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우리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 뭐 공명 뭐 TV 뭐 이런 거 요새 나오는 거 뭐 UHD 뭐 그런 거 비싼 것들 있잖아. 한 막 어떤 거 진짜 크고 막 좋은 거는 한 500만 원 하고 막 그렇거든. 근데 그 선생님 정도야 500만 원 그냥 현찰 주고 사버리면 그뿐이지만 뭐 보통 사람들은 500만 원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한 방에 이렇게 지출하는 게 어려워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니? 카드, 할부, 36개월 할부.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갖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야. 지금 500만 원짜리 TV를 샀어. 36개월 할부로. 근데 그 홈쇼핑에서 예외적으로 뭐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겠니? 이게 할부 문제. 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샀을 때 이자가 몇 프로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느냐. 되게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 선생님도 사실은 자동차 뭐 같은 거 뭐 할부, 뭐 36개월 할부 했을 때 이자도 얼마고 그랬을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고 물론 자동차 거기 뭐 사무실에서 다 그건 전산으로 돼 있겠지 프로그램이. 근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이자가 얼마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게 바로 할부의 문제야.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할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할부하고 상환은 완전 똑같은 거야. 상환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야. 자, 러시앤 캐시 같은 데서 돈을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렸어. 근데 거기서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면 이자를 무조건 아주 높이 해갖고 그걸 나눠서 받아. 그럼 얼마씩 나눠서 받겠느냐 이거거든. 1000만 원 지금 빌려서 1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 물론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되겠느냐. 뭐 그냥 상식적으로 1000만 원 빌렸으니까 12로 나누면 한 뭐 80만 원? 근데 아니다. 100만 원도 넘을걸? 이자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뭐 너네들이 상관없겠지만 그런 고이율의 금융을 이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구나 깨닫게 돼. 할부, 무이자 할부는 상관없어. 할부를 그냥 지금 목돈 안 들어가니까 막 펑펑 쓰는 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를 깨닫게 돼. 자, 아무튼 할부나 상환, 돈 빌리고 돌려주는 거 그거나 같은 그 문제의 유형이야. 그게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연금의 문제거든. 연금은 뭐냐면 이거야. 연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냥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방에 주는 경우예요. 퇴직금이 뭐 근무 연수에 따라서 1년에 한 달치 월급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20년을 거기서 일을 하면
거의 몇억 이렇게 되거든. 20년이면 24개월치 월급 받는 거거든. 그럼 한 달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억이 넘잖아. 그래서 그걸 받는데 그걸 한 방에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받는 거 또는 그거를 연금 형식으로 내가 퇴직한 이후에 뭐 20년 동안 뭐 매년 얼마씩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게 있고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받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같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뭐 근무하는 곳에서 퇴직한 다음에 뭐 치킨집을 할 이제 노후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당장 목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시금을 달라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하기 싫고 돈을 지금 난 한꺼번에 받으면 다 쓸 것 같아. 그냥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나눠서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거야. 연금의 현가. 현가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라는 소리거든. 어떤 사람이 연금을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한 방에 지금 받고 싶어. 얼마를 받으면 지금 되느냐. 그게 연금의 현가의 문제야. 그러니까 할부나 상환 이런 거다. 지금 목돈을 미래에 나눈다는 거야. 그럼 미래에 나누면 이게 얼마냐는 거거든. 근데 연금은 달라. 미래에 얼마 받을 게 있어. 이거를 현재 받으면 얼마냐는 거지. 미래 2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근데 나는 뭐 일이 있어서 지금 한 방에 지금 다 받고 싶어. 그럼 지금 한 방에 받을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세 번째 유형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는 교과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으나 내가 볼 때는 지금 교과과정 개편되면서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 그냥 나온다고 치면 그냥 적금, 기수분 아니면 기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수요일날 설명 해줄게. 자, 돈 문제 전까지 라이트 쌤은 풀어가지고 등비 수열 쪽. 자습방으로 문제.